자, id입니다. id는요, 아이덴티파이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id 그리고 위치를 꾹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점에 XYZ 좌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이걸로 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서클,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 그려놨어요. 리스트라는 명령어는 화면상에 내가 지정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요. 선택한 게 라인이고 시작점은 이렇고 끝나는 점은 이렇고 선의 길이는 이렇고 각도는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한 게 원이고 중심점, 반지름, 원둘레,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렉탱글, 자 리스트, 네 그러면 LW 폴리라인이고 시작 면적이네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 파라미터, 둘레, 시작점, 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렇게 내가 지정한 객체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컨트롤 1키 누르면 여기 정보 다 나오죠. 심지어 수정도 할 수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dbli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bli스트는 화면상에 있는 모든 객체의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dbli스트예요. 여러분들 F2키 누르시면은요, 텍스트 윈도우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명령어 썼나 다 나와요.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F2키예요. 커맨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F2키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F2키. F2키가 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커맨드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창으로 나올 거예요. 디스트가 많이 써요. 거리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약자고요. 두 점을 클릭해 주면 두 점의 거리,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델타 값 이렇게 나옵니다.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매주어 지오메트리는 에어리아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유니트 그러면 길이에 대한 단위와 소수점 자릿수, 각도에 대한 단위와 소수점 자릿수.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인치인지 여기서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단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밀리미터 도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랭슨, 십진법이죠. 디시멀. 그리고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도는 역시 똑같이 십진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소수점 자릿수가 각도가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유니트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빼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니다. 유니트 소수점 4자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디스트 자, 어떤가요? 각도에서 소수점 4자리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 285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유니트라는 명령어에서 각도 부분에 소수점을 안 쓰겠습니다라고 해놔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계산기입니다. CAL만 쓰면 계산기예요. CAL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계산식을 쓰시면 됩니다. 4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러면 14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CALC를 누르면 계산기가 뜹니다. 컬큘레이터예요.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4 더하기 5 곱하기 2
그리고 equal. 그러면 계산기가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공학도 나오고요. 뭐 단위 교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죠. 자, 이번엔 이제 에어리아입니다. 단축키가 AA예요. 명령어 AREA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AA만 쓰셔도 돼요. 자,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할 거예요.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그래서 제가 코너점을 클릭했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초록색 면이 만들어지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요만큼만 제가 복사를 해볼까요? 카피.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우리는 지금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미터 제곱을 쓰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럼 도대체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자, 간단해요. 이렇게 됩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m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m는 1000밀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0밀리 곱하기 1000밀리.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게 곧 1m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에 맞춰서 소수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미터 제곱으로 환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 제곱과 밀리미터 제곱을 금방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원의 경우는 면적을 갖더니 코너 포인트를 찍으래요. 원은 코너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코너 포인트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원의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사각형을 그렸는데 1000mm에 1000mm입니다. 1m 1m란 뜻이죠. 에어리아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렉탱글이죠. 폴리라인은 이와 같이 한 번에 됩니다. 라인은 안 돼요. 라인은 안 되고 렉탱글만 됩니다. 보세요. 라인. 얘 라인이죠. 이거 라인입니다. 이거 라인이에요. 에어리아, 오브젝트 얘 인식 못해요. 그렇지만 원이나 폴리라인은 인식을 합니다.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너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면적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이 반지름 200, 250, 300짜리 이렇게 아니다. 맞나?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원도 있고 선도 있고
여러분들은 명령을 이미 다 배웠어요. 네, 조인이요. 조인. 자, 하나로 뭉쳐진 거 맞습니까? 네.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바로 계산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개의 면적을 동시에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조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조인. 그러면 얘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면 되나요? 자, 보세요. 에어리아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딱 둘로 자르세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객체를 지정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적 계산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add area, 면적 더하기. 면적을 계속 합산시키는 겁니다. 지금처럼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면적을 영역이 여러 개가 있어서 면적을 계속 합산해야 될 때는 add area. 그 다음에 중간에 면적을 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인데 기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둥을 제외한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그럴 땐 서브트랙트. 서브트랙트가 빼다란 뜻이고 add가 더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dd area를 눌러요. 면적 합산하기입니다. 합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점을 찍어서 합산하거나 객체를 선택해서 합산하거나 역시 여기서 딱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로 한 번, 두 번, 두 개 면적 합산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 합산됐으니까 엔터, 마지막으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add area로 해서 첫 번째 면적, 그 다음 두 번째 면적, 그래서 총 면적, 그래서 총 면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면적을 한번 빼볼까요? 일단 요것만 한번 해보죠. 왼쪽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보죠. 전체 면적에서 요 동그라미를 뺄 거예요. 에어리아. 그 다음엔 역시 마찬가지죠. 딱 반 갈래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 작업하냐 이거죠. 뺄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누르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빼기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add area입니다. 전체 면적을 구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은 total area,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브트랙트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자, 먼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add area, 오브젝트 한 번. 자, 더 이상 없죠?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봐요. 어떤 걸 할 건지. 뺄 거죠. 빼는데 다시 또 절반 뚝 잘라서 오브젝트로. 그럼 면적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브트랙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면적이 나온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면적이 제로인 상태에서 빼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버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에어리아.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합산하라고요. 전부 다 합산하고 엔터. 서브트랙트로 또 빼면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 전체 토탈 에어리아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금방 계산되어집니다.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때 중국의 저 춘추전국시대 때는 이 한자가 대략 15cm에서 18cm 사이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갈수록 한자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구한말 때 우리나라 구한말 때 한자의 길이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30.3cm가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자단위를 쓰는 데들이 있죠. 자단위는 주로 나무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 장농이요. 장 있죠? 가구 회사들이 한자, 두자 이렇게 써요. 저 결혼할 때 12자장은 필요하지 그러는데 그게 뭐지? 멍해서 12자면 얼마나 큰 거야? 근데 결국은 10자짜리 장을 했었거든요. 9자는 너무 작아요. 10자는 하셔야죠. 그러는데 9자하고 10자 뭔 차이래? 그래서 결국은 10자짜리 했는데 결국은 9자 장 했어요. 9자 장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붙어서 10자가 되더라고요. 유리도 자단위를 써요. 어항 이제 애들이 어려서 이제 물고기를 키웠거든요. 어항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어항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일반 어항도 있고 뭐 큐빅 어항도 있고 자반 어항도 있고 그래요. 자반 어항이요? 그랬더니 이제 한자 반 어항. 그러니까 한자 반이니까 45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반 어항, 자반 큐빅 어항 이렇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빠들은 용감하죠. 자반 큐빅 어항을 샀어요. 45cm, 45cm, 45cm. 물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단위를 쓰는 데가 이제 그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합판 있죠. 합판집에 가도 자단위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T짜리 3 곱하기 6짜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의 6짜리. 그러면 세자에 6자짜리. 합판집 결국은 나무죠. 나무 쓰는 데들도 이제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한평. 보통은 미터 제곱을 쓰죠. 요즘은. 그런데 여전히 평이라는 단위도 사용해요. 그죠?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이죠?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3.3 미터 제곱이죠?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왜 한 평이 나왔을까요? 한 평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한 평이라는 개념이요. 6자 곱하기 6자랍니다. 그러니까 1.8m 곱하기 1.8m. 루트 3.3 하면요. 1.8에 1.8 나와요. 1.8이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한 평이라는 치수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라는 얘기는 가로 1.8, 세로 1.8.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자가 그 1.8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헤베라는 게 있고 루베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헤베, 루베 다 일본 말이에요. 그 헤베가 입방미터란 뜻이에요. 입방미터. 즉 헤이베라는 뜻의 우리나라 말입니다. 헤이베가 그 단어가 내자죠. 그게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헤베라고 불러요. 입방미터란 뜻으로 이거 그냥 미터 아니다. 평방미터. 평방미터란 뜻이고요. 1미터 제곱이에요. 루베가 입방미터입니다. 즉 미터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루베라는 단위를 어디서 쓰냐면 레미콘이요. 레미콘 차 불러올 때 5루베 보내주세요. 0.5루베 보내주세요. 2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루베로 따져요. 거기하고 아마 모레가 루베로 따질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모레, 그다음에 저쪽 레미콘 그쪽은 루베라는 단어를 쓰고요. 헤베라는 단어는 건축 현장에서 바닥하고 그 다음에 벽지요. 헤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예를 들어서 철의 중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벽돌 개수는 전체 면적의 벽돌 한 장의 면적을 나누면 뭐 개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철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가 사실은 부피죠. 부피 곱하기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철의 중량이 나와요. 이건 철의 중량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량을 계산하는 거는 부피에, 즉 미터 세제곱에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나와요. 비중이라는 건 물 1cm 세제곱, 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잴 때는 각각 1cm씩 잘라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걸로 합니다. 이때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에 뜰 거고 비중이 1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겠죠. 철의 비중은 대략 7.8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다음 비중을 곱하시면 철의 중량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메주어 지오메트리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메주어 지오메트리예요. 디스턴스,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 볼륨. 볼륨이 최적이란 뜻이죠.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거리 측정하기, 반지름 측정하기, 각도 측정하기, 그 다음 면적 측정하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부피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커버는요, 리커버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선택이 떠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하나의 에러가 찾아졌습니다. 하나의 에러를 고쳤습니다. 어딘가 파일에 에러가 났었는데 그걸 고쳤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파일을 오픈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커버의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리커버는 복구, 파일 복구고요. 리비전 클라우드는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리비전이란 뜻, 앞에 REV라고 써 있잖아요. 리비전이란 뜻이 계정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정 마크라고 했지만 구름이라고 해도 돼요.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니까 계정이라는 얘기는 수정하다란 뜻이에요. 도면을 수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시 설계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눠요. 그냥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고,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일반 설계와 실시 설계 둘로 나눠지는데, 일반 설계할 때는 얼마든지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면 수정해도 돼요. 좀 열받아서 그렇지. 근데 실시 설계하면 도면 수정하시면 안 돼요. 실시 설계가 뭐냐면 시공용 도면이요.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면이요.
자, 이제 제품을 만듭시다. 그리고 도면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이거 좀 수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되나요?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심지어 이미 그 부분을 지나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폐기를 하던가 아니면 도려내서 다시 제작해야 돼요. 저도 이 실내 건축할 때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요, 이제 설계를 해요. 그 시공 쭉 했어요. 벽 세우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건축주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여기 좀 좁은데요? 벽 좀 조금만 이렇게 좀 확장시켜 주시면 안 돼요? 이미 시공 끝났는데 뭘 확장을 해요, 하기는. 근데 건축주가 그러고 가면 그거 도면 수정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게 개정이에요. 도면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부시고 다시 해야죠. 첫 번째로 보세요. 세우는데 인건비 들어갔죠. 제품 자재 들어갔죠. 부시는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자재 불러서 인건비 들어가죠. 인건비에 재료비 또 들어가죠. 그런데 시간은요? 시간이 3일이나 미뤄졌잖아요. 그럼 건축주가 본인이 그러고 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공사 기간이 3일 늘어나는데요? 용납을 안 하죠. 끝나는 시간은 제 시간에 끝나야 되고, 비용은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시간, 비용, 이 부분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실시 설계, 즉 시공용 도면, 작업용 도면은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정한다고 해요. 이 부분 개정했습니다. 도면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다시 받아야 돼요. 비용이 한두 푼이라야죠. 인건비에다가 자재비에다가 뭐 공사 비용은,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야 뭐 어떻게든 저떻게든 땡길 수 있다 그러지만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내가 생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따져야죠. 이거 이만큼 뒤로 물러나면 일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건축주는 뭐 반응이 두 가지겠죠. 그거 내가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러면 날림 공사하는 거고. 알았어요. 저 돈 줄일게요. 그러면 이게 성실 시공해야죠. 돈 준다는데 성실 시공해야죠. 그게 이제 개정 마크예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개정 마크를 그려놔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자, 보세요. 리비전 클라우드를 하면 이제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고널, 프리핸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에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개의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크랭스를 먼저 조절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아크랭스가 저는 50으로 잡혀 있습니다. 50mm짜리 아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아크랭스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호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래서 아크랭스를 먼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250으로 고치겠습니다. 가장 큰 거 250, 가장 작은 거 250.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작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네, 이거 사각형이네요. 엔터. 이거 폴리고널이네요. 자, 오브젝트는 렉탱글, 서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로 클릭. 구름 마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 렉탱귤러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 폴리고널입니다. 폴리고널은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폴리거널을 누르면 내가 이런 식으로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거널.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리핸드. 자, 클릭한 다음에 마음대로 그러면 그룹 모양이 그려집니다. 역시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이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스타일이 있어요. 캘리그라피 스타일을 쓰시면 이렇게 펜글씨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리비전 클라우드가 스타일이 두 종류예요. 노멀이 있고 캘리그라프가 있고, 노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왼쪽은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가 펜글씨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펜글씨 스타일로 하면 조금 이쁘긴 한데 괜히 좀 도면이 튀어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위피 아웃은 아래 도형 감축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 디자인상 혹은 뭐 이런 게 맞는 건데, 설계상 여기가 맞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맞는 건데. 그러면 살짝 감춰놔요. 감춰놓고 그 위에다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걸 올려놔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전문가가 한 게 옳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냅다 지워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위피 아웃. 그러면 자, 프레임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자, 클릭하시면 돼요. 엔터. 어떻게 되나요? 밑에 선들이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위피 아웃 클릭합니다. 엔터. 그러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래 이렇게 존재해요. 아래 존재합니다. 이게 드로잉 오더, 즉 작업 순서에 따라서 완성이 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end to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그럼 나와요. 얘보다 이 도형보다 얘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얘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감춰져요. 아랫선을 감추는 기능이 위피 아웃입니다. 그리고 자, 프레임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오프하고 나면 프레임이 이와 같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까 테두리 있었죠? 지금은 테두리가 없어지고요. 위피 아웃, 그 다음에 폴리라인 선택해주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